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류에서의 L과 C, 즉 인덕터와 캐패시터, 인덕터와 콘덴서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의 변화를 방해하는 소자고, 캐패시턴트, 즉 콘덴서는 전압 변화를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의 변화를 방해하는 소자, 즉 단위 시간당 전류의 크기의 변화를 인덕터의 값, 헬리값만큼 곱해준 것에 만큼 유도기 전압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소자고, 이 캐패시턴트는 전압 변화를 방해하는 소자로서 dt분의 dv, 즉 단위 시간당 이 전압 크기의 변화에다가 캐패시터의 값, 특성값을 곱한 것이 바로 캐패시턴트, 즉 콘덴서에 나오는 전류값입니다. 인덕터는 따로 특수한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면 모두 다 인덕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반 전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꼬여가지고 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장도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아무 데서 없는 곳에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고 했을 때, 이 증가하는 크기분만큼 이 증가하는 에너지가 자기장으로 변환되어서 자기장이 이 증가하는 전류의 크기의 에너지만큼 지가 먹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낮게 상승되는, 즉 전류 흐름의 변화를 방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만약에 전류가 갑자기 어느 점에서 감소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감소할 때는 오히려 이 생겨있던 자기장이 다시 도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전류의 크기의 강화를 방해하겠죠. 즉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느슨하게 낮아지게 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식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장이 에너지를 먹는 거죠. 콘덴서를 보면은 콘덴서는 두 극판 사이에 절연체를 채워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소자인데, 이 절연체를 채웠으므로 콘덴서에는 전류가 흐르질 못합니다. 통과를 못하죠. 부도체니까. 근데 이 부도체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개의 방향에 따라 부도체의 그 원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일직선으로 방향에 따라 정렬을 하면서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가져가고 이 에너지를 저장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걸려있던 전압이 낮아진다면은 이 부도체가 다시 무질서하게 바뀌면서 이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 즉 전압 변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L은 인덕터의 값 곱하기 dt분의 di인데,
이 식에서 다른 식 하나를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L을 이항을 하고 이 식이 있을 때 이 양변에다가 dt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쪽 변은 이게 사라져서 즉 전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쪽 변은 L분의 B가 상수이므로 여기도 나오는데 이 식은 정리를 하면은 이 무한대는 이 식이 개선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태까지 이걸 뜻합니다. 아주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다시 식으로 뽑아서 쓰면은 이 dt빔으로 타워 x만큼 곱하기가 되고 이 전류의 초기값만큼 더한 이 식이 됩니다. 식 1, 식 2. 캐패시터트, 즉 콘덴서를 보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C를 이항을 한다고 하면은 C를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DT로 적분을 하면은 DT가 사라져서 V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분의 I가 상수에서 앞으로 나오고 여기다가 DT 그래서 타워 X 그리고 초기 전압값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 인덕터는 아, 이거와 이 식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 콘덴서는 이 식 하나와 이 식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식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식 두 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인덕터의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헨리의 특성을 갖는 인덕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인덕터에 이러한 전류 파형을 갖는 이러한 파형의 그래프의 전류를 주었다고 해봅시다. (2초) (4초) (6초) (8초) 4A 마이너스 8A. 그렇다면 이러한 인덕터에 이러한 전류 파형이 주어졌을 때 전압 파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렇다면은 B는 L 곱하기 전류의 변화량의 이 식에 의해서 이 0초하고 2초 사이의 구간에서는 dt가 0하고 2이므로 dt 2분의 0초하고 2초 사이 네, 전류의 변화량 0에서 4A로 바뀌었죠. 그 전류의 변화량은 4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L값은 뭡니까? L값은 2헨리. 이 예에서는 2헨리에 인덕터를 썼다고 했으므로 2헨리를 곱하면은 4가 나오겠죠. 즉 전압은 4V. 0초하고 2초 구간에서의 전압은 4V. 2초고 4초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dt, 즉 시간분의 전류의 변화량 이번에는 4A에서 0으로 떨어졌죠. 즉 전류의 변화량은 이번엔 마이너스 4 곱하기 똑같이 L값은 2헨리 이번에는 마이너스 4V입니다. 2초고 4초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초고 6초 구간에서는 이번에는 시간의 변화, 네, 0에서 마이너스 8A로 바뀌었죠. 즉 마이너스 8 곱하기 L값 2 해서 마이너스 8. 4초하고 6초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8V.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 즉 dt분의 di. 이 그래프도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전류이므로 기울기가 즉 dt분의 di가 되므로 이 4초하고 6초 구간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이고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간의 변화율이 2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8에서 0으로 바뀌므로 플러스 8. 즉 이 부분에서는 구간의 기울기는 8이 되겠죠. 즉 올라가서 6초하고 8초 구간에서는 8. 이러한
이런 인덕터, 이 헨리의 값을 갖는 인덕터에 이러한 전류 파형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전압 파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식 하나가 더 있죠. 타우 x 플러스 초기 전류값. 이 식에 의해서 인덕터에 이러한 전압 파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0부터 2초 사이 B의 그 B 값은 4죠. 4분의 L 값은 2 헨리 4 2 헨리 곱하기 이번에는 T는 2입니다. 0부터 2초 사이 2초간 I0는 무엇입니까? 0초 이전에는 전류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0초하고 2초 사이 구간에서는 I0는 0입니다. 따라서 L이 여기가 4, 2, 여기 4, 4. 맞죠? 0차고 2초 사이에서는 전류값이 4. 즉 2초 부분일 때 T가 2초 부분일 때 전류값이 4.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2초하고 4초 이 부분에서는 L값은 그대로 2헨리 2헨리분의 이번에는 볼테지 2초하고 4초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4죠. D타우가 아니고 그냥 타우값 또 2초. 이번에 I0는 무엇입니까? 2초하고 4초 부분이므로 이 2초일 때 전류값은 4가 나왔었죠. 그러므로 이 구간 바로 전에 전류값은 4 하면은 0. 전류값이 0이죠. 즉 이 부분에서의 전류값은 0. 그 다음에 4초하고 6초 구간을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전압값이 마이너스 8이죠. 헨리의 값은 똑같이 2이고 마이너스 8 곱하기 D타우 2. 이 부분에서의 전류값은 어떻게 됩니까? 0이죠. 6초 바로 직전에서의 전류값은 0. 마이너스 8이 됩니다. 4초하고 6초 구간에서는 이전의 전류 0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8까지 이 그래프가 나오겠고 이 6초하고 8초 구간 사이에서는 똑같이 2 헨리 6초하고 8초 구간에서는 8볼트 T값 2초만큼 플러스 이전 전류의 값 마이너스 8이었죠. I는 0입니다. 즉 0. 이 식을 사용해서 인덕터에 이러한 전압 파형이 정했을 때 이 파형으로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류 전원이 주어졌을 때 인덕터와 캐패시턴트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인덕터를 먼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인덕터 식에 교류 전유가 주어졌다고 쳤을 때 사인 오메가 t만큼의 교류 전류가 주어져서 쳤을 때 이 I 부분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부분을 d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각속도 오메가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는 미분이 돼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사인으로 고치면은 v는 90도만큼 진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진상이 된다. 그리고 이때 이 부분이 전류이므로 이 부분이 인덕터에서의 R값이 됩니다. 저항값이. 자, 그렇다면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진상이므로 이 R값은 유동성 리액턴스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고 이 오메가는 무엇인가?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주파수인데 이때 이 주파수는 교류 전류의 주파수죠. 이것이 인덕터에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됩니다. 단위는 옴. 그리고 이제 캐피시턴트를 보자면은 콘덴서를 보자면은 똑같이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교류 전 압을 줬다고 해봅시다. 아까와 비슷하게 이 B 자리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콘덴서의 파라드 값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이 뒷면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d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사인 오메가 t를 d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각속도는 상수이니까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wt 그리고 이 식을 다시 사인으로 고치면은 전류는 콘덴서의 값 곱하기 각속도의 사인 오메가 t의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 진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콘덴서는 인덕터와는 다르게 인덕터는 전압이 전류에 대해서 90도 진상이 되었지만
콘덴서는 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90도 진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분이 전압이고 이 부분이 전류이므로 V는 IR에서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전류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R분의 1,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V 곱하기 R분의 1이 전류가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R은, 콘덴서의 R은 콘덴서의 값 곱하기 오메가분의 1이 되고, 아까는 반대로 이번에는 전류가 90도 진상이므로 콘덴서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1에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쓰자면은 콘덴서의 값 곱하기 각속도 곱하기 허스분의 1이 되는 거고, 양변에 허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곱해서 1이 되고, 이게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요 일치되므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각속도에다가 각속도 2파이 주파수, 이 전압파형의 주파수, 전압 펑션의 주파수를 여기다 다시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즉 유도성이래.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에 2파이 프리퀀시 곱하기 캐패시턴스의 특성 분의 1, 이것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J의 2파이 프리퀀시 각속도 곱하기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인덕터의 특성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의 각속도 곱하기 캐피슬 값 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류 전원에서의 인덕터와 캐패시턴트의 특성입니다.